자, 3번. 요거는 사실 무리함수보다는 그냥 무리식인데, 아니네. 무리함수네. y 는이다. 그렇지? 이거 왜 무리식이라 돼 있지? 6-3x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x분의 루트가 또 있어. x 플러스 1에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실수가 되도록 하는. 그치?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정해보래. 그러면 뭐야? 얘가 일단 무리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리고 얘도 또 뭐야? 얘가 무리수래. 허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허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결국 뭐예요? 루트 속에 있는 놈이 양수가 되어야 해요. 얘가 양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0이 돼도 상관이 없지.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서 x의 범위 어떻게 나와? x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나온다. 그렇지?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나온다. 그치? 그렇게 집대치에서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몇 번? 4번 가보자. 자, 4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y는 루트 4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놈과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는 놈을 찾으래. 그러면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 x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2차 함수에서는 최고 차이의 개수, 그리고 유리함수에서는 x-n분의 k의 형태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 k의 놈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대칭이동까지 섞였다면 부호까지는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부호조차 바뀌면 안 돼. 왜? 평행이동만 물어봤거든.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봤을 때 x의 개수가 완전히 똑같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 더 평행이동하면 안 된다 그랬나 뭐래? 대칭이동하면 안 된다 또는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루트 앞의 개수도 바뀌면 안 돼요. 부호가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봐봐. 1번은 루트 앞에 4니까 루트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면 16x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탈락. 그리고 봐봐. 누구? 2번도 마찬가지. 근데 3번은 어때? x 앞에, 루트 x 앞에 누가 들어가 있어? 2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3번이요. 네. 그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루트 그래. 루트 4x가 되래. x의 개수가 똑같다. 그렇지. 그리고 그놈의 부호와 루트 앞의 부호도 똑같잖아.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누구? 4번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지? 4번이나 5번은 부호가 바뀌었어. 5번은 루트 속에 있는 x의 부호가 바뀌었고, 그리고 4번은 뭐야? 루트 앞에 있는 놈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안 돼요. 걔는 대칭놈이 섞여야 할 수 있어. 알았죠? 그 다음에 몇 번? 7번 가보자. 자, 7번. y는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플러스 c. 이 녀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제공을 했네. 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시작하는 대표점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3,2라고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a, b, c를 찾아서 전부 다 더하세요. 즉 뭐 하자? 그래프를 가지고 c를 찾아가자. 그때 2차 함수 문제 다시 한번 또 잘 생각해봐. 2차 함수에서도 보면 뭐야? 세 점의 좌표가, 만약에 이런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뭐야? 점 하나 대입하면 abc에 대한 식 하나, 점 하나 대입하면 abc에 대한 식 하나, 점 하나 대입하면 abc에 대한 식 하나. 그 연립하면 되지. 근데 중학교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x 절편 하나 나와. 그래서 c를 바로 찾아서 두 개만 연립하게, 이런 문제를 만났을 거고. 근데 걔 중에 점 두 개만 줬는데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어떤 경우? 꼭지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럼 점은 분명히 두 개만 준 건데도 찾을 수 있잖아. 왜? 꼭지점 같은 이런 점은 분명히 미지수 두 개의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꼭지점에 좌표가 나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식을 만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그럼 누구 하나 몰라? 예를 들어서 얘가 2,-1이다. 그러면 뭐야?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만드는데 누구 하나 모르는 상황, 최고차항에서 하나 모르는 상황이지. 그래서 그 a를 결정하는 게 얘였어. 유량수도 마찬가지였죠. 누구? 점근선의 방정식을 두 개 다 제공을 하거나 점근선의 교점을 좌표를 주면은 뭐야? 미지수 두 개의 역할을 하고 결국 남는 미지수 하나만 찾아주면 되거든. 그럼 누구? 얘도 마찬가지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 얘예요, 얘. 뭐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기준점이 되잖아.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점이 돼. 그리고 그 녀석은 분명히 미지수 두 개의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점이 두 개만 주어졌지만 풀 수 있어요. 어떻게? y는 얘 형태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지. 마이너스 루트에 최고 차의 개수는 몰라. x의 개수는 모르는데 뒤에 뭐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 그래서 누구 하나 남았어? a 하나 남았네. 그래서 0, -1 대입하면
뭐 A라는 값의 좌표 구할 수 있겠지. 됐나요? 네. 오케이. 다음 그리고 8번에 이글. 아는데 질문하면서. 그냥 틀렸던 거? 난 또. 알아서 8번 빼자 그럼. 11번은 어때요? 자, 11번.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루트 2x-2에다가 플러스 1이 붙어 있습니다. 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y는 fx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또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때 뭐야? x 앞에 계수가 양수고 루트 앞에 계수가 양수니까 얘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분명히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다 그렇지? 그럼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는 의심할 필요 없이 어때? 원래 함수와 yx 대칭된 누구 역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세 개가 함께 만나지. 세 그래프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버리는데 는 x로 풀면 끝나요. 근데 하나 조심할 거 뭐 있다 그랬지?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는 그냥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는 yx 대칭을 시키더라도 어떨 수 있다? 그 외의 점에서 만날 수 있어. 그때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증가하는 함수에서만 성립하는 거다. 알았지? 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뭐요? 얘 찾으러 가보자. 어떻게 풀자? 일단 루트 풀어야지. 전개하자. 넘기고 전개가 아니라 정리. 그럼 2x-2는 x 넘어가 1 넘어가서 x-1 그놈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전부 다 우변으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그리고 인수분해 되냐? 1, 3 x는 1 또는 3 근데 뭐 하려는 문제가 뭐야? PQAD 그럼 뭐야? 점과 점사의 거리 쳐주면 되겠네. 그럼 몇 콤마 몇? 1,1 그리고 몇 콤마 몇? 3,4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x가 1에서 3으로 이만큼 증가했고 여기도 이만큼 증가하니까 답은 2루트 2예요. 해도 되겠네. 그쵸? 네. 오케이. 그 다음 몇 번? 12번. 혹시 제 말 빠르지 않죠? 빠른 말에 적응돼서 왔지? 그래요. 자, 12번. 필세는 서울 사는 게 아니라 경기도 사는 게 아니라 필세. 전국 각지에 있는 사투리를 다르고 계시네요. 북중년생 전라도, 남경상도, 거의 서울, 경기도. 이제 강원도, 충청도만 들으면 되겠네요. 미안해요. 무슨 얘기를. 자, fx가 주어졌어요. 어떻게요? 1-루트 x. 그리고 누구? 루트 1-x. 자, 그리고 x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렇지?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f 인버스의 합성을 해. f 인버스를 거기다가 뭘 넣어? a를 넣어. 그리고 그게 얼마래? 16이래. 자, 얘는 인버스를 구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렇지? 그냥 무리함수만 나와도 인버스 구하기 짜증나는데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와 있는 함수를 왜 인버스를 왜 구해? 자, 역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순시 뭐가 있냐면 값을 물어보거나 함수식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래프적인 성질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게 합성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역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만약에 함수를 구하세요가 아니면 합성함수도 역함수도 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값을 가지고 물어보면 그냥 값만 가지고 생각하면 돼. 지금 문제 봐봐. f 인버스 x를 구하라고 한 적 없잖아. 그치? 네. 아까 저기서도 분명히 f 인버스와 만나는 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f 인버스를 구하라는 말은 없었잖아. 그래서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고 끝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f 인버스의 x를 구하라고 한 적 없어.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얘를 가지고 그냥 값으로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뭐 하자?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f 합성해야지 사라지게 하려고. f 한 번 더 합성해야지 사라지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a는 f에다가 16을 한 번 넣고 그 나온 값을 한 번 더 f에 넣으세요. 됐죠? 오케이. 그럼 값은 계산은 안 할게요. 근데 f 안에 뭔가를 넣을 때 요거 부호 잘 보고 집어넣으시고. 그럼 마지막 몇 번? 15번. 자, 15번 가보자. y는 3루트 x-2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병해동한 그래프를 fx래.
그리고 그 fx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접합니다. 자, 그때 뭐 하세요? 상수 ax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 fx를 먼저 찾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 y는 3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쓰면 끝나잖아. 됐죠? 오케이? 자, 이 함수 얘를 fx라고 하고 이제 뭐 한대? fx와 f 인버스가 접합니다. 그러면 f가 이렇게 생기겠지. x의 계속 양수, 루트의 계속 양수니까 오른쪽 위거든. 됐죠? 그럼 얘를 어떻게? y는 x 대신시켰을 때 그때 발생하는 역함수와 접합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누구도 함께 접하고 있네. y는 x가 함께 접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는 x 해놓고 나서 얘의 판별식이 0입니다 하면 끝나겠네. 그치? 근데 무리함수에서는 조심할 건 뭐라고 해서 접한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풀면 되는데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접한다랑 좀 다르다. 그치? 왜?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 그런 거는 판별식이 0입니다가 아니죠. 그런 거 조심하기만 하면 돼요. 알았죠? 아무튼 지금은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풀이 끝. 됐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자? 정원에서로 넘어가자. 이제 뽑은 거 좀 갖고 올게. 여기 아직도 안 됐어? 얘를 줄까? 너무 두꺼운데? 그냥 선물해. 자, 이거 나예요. 앞에 있는 거. 믿기지 않겠지만 나예요. 약간 머리카락이랑 민머리. 민물이라고? 아, 민머리가 아니고. 너무 풍성한 거 아니고? 이게 내가 내 작년 사진 이때 뭐냐면 전에 한 번이었는데 좀 바빴어. 그때가 시험 대비 기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바빴어. 바쁜 상태로 이제 여기 학원을 이제 오기로 했는데 여기 원장님이 사진을 이제 광고 올릴 거니까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바쁜 와중에 사진 찍으러 갔지. 머리 적당히 세팅해서 갔는데 머리가 너무 이제 크잖아. 이게 안 잘린 지가 좀 됐거든. 바빠가지고 안 잘린 지 좀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가서 사진 막 한 200컷 찍고 나서 그 중에 몇 개를 골라가지고 괜찮아 골라서 걔를 가지고 포토샵을 해주는데 포토샵으로 이발도 하고 포토샵으로 살도 빼고 포토샵으로 피부 보정도 했어. 다 했어. 그냥 내가 아닌 내가 나왔더라. 그거 가지고 그린 거야. 그래서 머리가 너무 단정해. 너무 단정하게 잘라놨어. 내가 이 약간 부처머리 같은 이게 내 컨셉인데 이게 부처가 아니게 됐어. 그래서 그 사진을 날아갔을 때. 자, 아무튼 소린이는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씩만 정리를 해보자. 알았죠? 오늘 그래서 경우의 수와 순열까지 배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언제? 내일 바로 부부 조합하고 경우의 수 오늘 내일 이틀 만에 끝날 거예요. 알았죠? 자, 아무튼 시작합시다. 일단 경우의 수라고 하면 있잖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운 경우의 수 누구 있어? 세, 수 1과 2와 3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어주세요. 그때 100의 자리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이 10의 자리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들어온 게 몇 가지? 한 가지. 그걸 뭐 하세요? 곱하세요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럼 배운 애들은 알겠지. 선행을 했거나. 그런 애들은 알겠는데 왜 곱해? 왜? 중학교 때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곱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중학교 때 역시 배웠던 거 한번 더 생각해봐. 어떤 A라는 수가 있어서 그 녀석의 뭘 찾으래? 약수의 개수를 찾아보래. 약수의 개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일단 뭐 하라고 하니? 중학교 때는 일단 소인수분해 하세요라고 하지. 소인수분해 해봤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3승이 나왔대. 그럼 그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라고 배워? 지수 1 키우고 지수 1 키우고 지수 1 키워서 곱하래. 왜? 몰라. 그냥 하래. 그래서 열심히 풀어봤잖아.
그걸 왜 곱하며 왜 이게 합되면 1씩 더해진지를 이제 정리하는 게 고등학교에서의 경우의 수예요. 이유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너희들은 이미 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을 가지고 뭐 해보래요? 세 정수를 만들어보래. 아까랑 똑같지. 근데 이제는 뭐 해보래? 얘가 홀수가 되도록 해보래. 그러면 물론 얘를 2개 해도 되지만 그거 말고 그냥 경우의 수를 좀 쪼개가보자. 어떻게? 1의 자리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뭐 해보자? 1의 자리가 얼마인 경우? 3인 경우. 그럼 여기 계산했을 때 얘는 얼마 나와? 2 곱하기 1이 나와서 2개, 얘도 2 곱하기 1이 나와서 2개 해서 답은 몇 개를 써? 4라고 쓸 때 그게 곱한 게 아니라 2개 더해서 곱하잖아. 왜? 몰라. 그걸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오늘의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기본적인 내용 말고 실제 문제 풀 때 저런 거 할 때 말고 저런 기본적인 문제 말고 나중에 너희들이 함수의 개수라던가 점점 어려운 경우의 수들이 나올 거야. 분명히 작년까지 지금 너희들 위 학년까지는 확통에서 경우의 수가 처음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시험 문제들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 왜? 2학년한테 초점 맞춰져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그걸 베이스로 너희들 문제를 쉽게 만든다고 만드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1학년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너희들이 잘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우의 수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구분 또는 구별. 그래서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들이 구별되는 가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쉬운 예 하나 들어봐. 동전이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그냥 동전이 2개가 있어. 그때 뭐 하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들을 찾아봐. 라고 했을 때 너는 뭐라 하는 몇 가지? 수인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태균이 4가지. 너 3개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치? 그치? 뭐요? 동전이 똑같다는 말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동전 2개가 똑같으면은 3개가 돼. 동전 2개가 다르면은 4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뭐 있냐? 뭐 주사위를 던질 때에도 주사위를 2개를 던질 거야. 그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세요라고 했을 때 어때? 6개라고 말하는, 36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보다 적은 개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왜? 같은 주사위인지 다른 주사위라고 했는지 말한 적이 없거든. 만약에 빨간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빨간색 주사위에 2가 나오고 파란색에 1이 나온 거야. 빨간색에는 1이 나오고 파란색에 2가 나온 거는 분명히 다른 경우의 수잖아. 이 두 가지는. 그치? 근데 만약에 주사위를 똑같은 걸 2개를 던졌다 치자. 얘가 1이 나오고 2가 나온 거랑 얘가 2가 나오고 얘가 1이 나온 거야. 같아 달라? 몰라? 구분이 안 돼. 그냥 던져놓고 1, 2가 나왔을 뿐 걔가 뭐 내가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주사위에서 1이 나온지 모르니까 결국 이 중에는 무슨 경우의 수예요? 같은 한 가지 경우의 수예요. 세워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떤 거? 중복되는 거를 반드시 잘 제외해줘야 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들도 서술형 문제가 개판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저쪽에 평내에서 내가 수업할 때 이번에 평내 문과 2학년들이 확통 시험을 봤는데 거기 서술형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가 답이 이상하더라고. 이제 처음에 애들이 답지 문제집 가지고 오면 나도 막 풀어보고 그리고 답지 만들거든. 근데 하나가 답이 이상해. 나랑 달라. 그래가지고 막 봤더니 그 선생님이 그걸 놓쳤나 봐. 중복되는 경우를 놓쳐가지고 경우의 수가 한 300가지가 더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서술형 답 고쳐야 되니까 학교생들한테 가서 따지라고 했는데 따졌는지 모르겠어. 지는 어차피 바꿔도 틀렸거든. 답을 못 썼거든. 아무튼 그런 경우가 실제로 학생들도 많아. 깜빡깜빡 해가지고 놓치는 거지. 너희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알았죠? 중복되는 거 반드시 잘 제외해줘야 돼.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구? 아까 말했던 덧셈을 하는 경우가 아까 말했던 곱셈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누가 들어가죠?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누구? 곱의 법칙으로 설명하러 들어갈 거야. 곱의 법칙.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어요. 자, 뭐 합시다? 합의 법칙으로 넘어가고 곱의 법칙으로 넘어갔을 때 뭐 아까 했던 덧셈, 곱셈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질게요, 동전을 던질게요, 사람을 뽑을게요, 뭐 등등의 경우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학생 4명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라는 그런 하나의 행위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부르고
그 행위의 하나의 결과, 예를 들어서 일렬로 세운다고 했을 때 수연이가 첫 번째, 두 번째가 태경이, 세 번째가 성현이 이렇게 섰다. 그런 경우를 하나의 결과가 나온 거지. 그런 결과들이 뭐 몇 개, 막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개 나올 거 아니야. 그 경우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시행이라고 하는 것과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시행은 하나의 내가 뭔가를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 중에 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거 얘기할 거야. 그렇죠. 자, 아무튼 함의 법칙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건 A가 등장을 하고 사건 B가 등장할 거야. 그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또는 발생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합의 법칙으로 연결을 할 건데, 언제 합을 쓴다? 고선현 씨? 또는. 그렇지. 두 개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못할 때, 아까 했던 예를 들었던 걸 생각해봐. 1의 자리가 1이면서 동시에 1의 자리가 3인 놈이 나오니 절대로 없겠지. 그치? 그런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을 냈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곱의 법칙은 뭐다? 사건 A라고 하는 것과 사건 B라고 하는 게 있대. 자, 그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되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그때 뭐 할 거야? 곱하고 싶어. 언제 곱하는 거지? 응? 그리고 아니요? 여기는 그리고라고 안 해. 뭐라고 하지? 보통 동시에. 그 말이긴 한데,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라고 하면 애들이 헷갈려더라고. 동시에 또는 연이어라고 하는 교재도 있고, 그리고 좀 옛날 교재는 잇따라라고 얘기를 하고. 오케이? 그래서 어떤 거?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봐. 1, 2, 3을 가지고 3개를 만들 때 여기다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의 경우의 수가 2개의 경우의 수가 하나. 각각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곱했어. 아니, 다 계산을 했어. 그리고 나서 뭐 했어? 아까 곱했잖아. 왜? 세 자리의 정수라는 하나의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의 자리를 고르면서 정하면서 동시에 10의 자리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연이어서 누도 1의 자리도 3개를 다 정해줘야 하나의 수가 완성되는 거잖아. 하나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때 뭐 하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를 M,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를 N이라 했을 때 두 개를 곱하는 거. 얘는 M과 N이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 그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됐지. 근데 나중에 이게 너희들이 뭐야 겁나 쉽잖아 라고 해놓고 실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 곱했다가 더했다가 안 되니까 뺐다가 난리도 아니야. 그걸 너희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알지? 확통 문제 있잖아. 뒤에 있는 문제 봐도 알 거고 선생님도 봐도 알 거고 나머지 여기서 선생님 했던 애들은 알 거야. 뭘? 문제를 봤을 때 90% 이상의 문제들이 전부 다 활용 문제거든. 너희들이 싫어하는 활용.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되게 싫어했잖아. 나올 때마다 질문을 해. 여기서 혹시 수축까지 한 사람 있냐? 또는 옛날로 치면 미적 원. 거기 들어가잖아. 수열의 극한, 급수, 함수의 극한 해보면은 난리도 아니야.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10개를 숙제로 내주잖아. 그럼 그 중에 8개가 질문이야. 왜? 애들이 문제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별표 쳐놓고 쌤 질문이요. 고민도 안 하고. 활용 문제는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 절대. 근데 확통, 요 경우에서는 뭐야? 90% 이상의 문제가 전부 다 활용이야. 뒤에서 풀어보면 알 거야. 유형, 순열해서 딱 하나, 조합해서 딱 하나. 그거 말고는 전부 다 활용이에요. 그럼 그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한지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수박쌤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아까 여기 있었던 스위치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 세 명 다, 우리 세 명 다 되게 애들한테 요구하는 게 똑같았어. 뭘 요구하게? 영문도 모른 채 풀지 말고 이유는 알고 풀자고. 기계처럼 그냥 풀지 말고. 물론 이과 가는 애들한테는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은 말로 갑자기 말이 바뀌어. 그냥 너희들은 문제 푸는 기계야.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문제 계속 풀어. 미친놈아 풀어. 계속 그렇게 시키거든. 근데 최소한 몇 학년? 1학년 수학은 수학 1을 배우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고, 수투를 배우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고, 미적을 풀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고, 지금 거 보면은 확통을 풀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야. 1학년 거는. 그래서 펄스 맞냐? 1학년은? 아무튼 그래서 뭐야? 여기 있는 1학년 거는 반드시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풀자고.
그걸 되게 강조하고 너희들한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고 싶어. 그래서 지금 평내들은 생각보다 애들이 나랑 1년 넘게 한 애들이 되게 많거든. 한 2, 30명 정도가 나랑 전부 다 1학년 때부터 내가 계속 담당하던 애들이야 거의 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제 많이 태도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번에 성적 진짜 많이 올랐거든. 딱 2명 빼고 싹 다 올랐어 평내에서. 그래서 생각이 바꿔지고 있잖아. 성적이 많이 올라. 근데 내가 지금 했던 애들 중에 좀 많이 오른 애가 누구냐면 현재 고2에 나랑 딱 만난 지 지금 한 8, 9개월 정도 됐을 거야. 결과가 끝난 지 아니다. 결과가 때 왔네. 그럼 거의 한 10개월 되겠구나. 걔가 나한테 올 때 5등급이었는데 걔가 지금 1등급에 94점이 나와요. 물론 뭐 학교가 좋다는 잘 떠나서 아무튼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1학년들 중에도 나를 만나기 전에 1학기 때 애가 막 뭐 이제 나랑 이제 1년도 안 했지. 걔는 이제 시험 딱 2번 본 건데, 한 번 본 건데 1학기 때 점수가 60점대 중반 막 나오고 하다가 2학기 중간 이번 시험에 애들이 95점, 96점을 받았어. 걔네들이 뭐 날 배워서 잘한다, 그 날 맹신하세요가 아니야. 그냥 내 말에 의해서 애들이 태도가 바뀐 거야. 수학을 못하는 건 있잖아.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것도 이유는 되겠지. 왜?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선생님 애들이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태도를 못 바꿔서. 애들 잘못도 크겠지. 근데 왜? 수학을 접하는 행동이 잘못됐어요. 너희들 전에 내가 항상 말하는 거, 그 공개 강의 때 얘기하는 거, 판별식이 0보다 크대. 그러면 서로 다른 2시간을 갔는데 왜? 이유도 모른 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고 있잖아. 그치? 어떤 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래.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0분도 모른 채 판별식 0보다 작다 쓰고 있단 말이야. 이유는 알고 풀자. 나중에 미분으로 넘어가면 그게 굉장히 심해져서 지금부터 연습을 계속 해둬야 돼. 몸에 습득을 시키세요. 지금은 공식만 가지고 풀던가 얘 쉬우니까 뭐 얘 한번 했어 됐으니까 이제 공식 가지고 계속 풀어봐야지 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넘어가서 와장창 망가져 실제. 이게 그래서 작년에 수학쌤이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바빴어. 나랑 이제 그 스위치 선생님은 친구라 가지고 이제 친하다 보니까 둘이 좀 팀플을 많이 맞춰보자 해서 우리는 1, 2학년을 주로 맡았고 수학쌤이 고3을 주로 많이 맡았는데 그때 머리 좀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뭐 머리. 아무튼 그 쌤이 뭐 했냐면 3학년들이 이제 거기 그 쌤도 구리큐임에 있다가 평내큐임을 처음 봤던 거였거든.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자료가 누구야? 특히 이과생들이 진짜 좀 심한데 애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풀고 있어. 맞춰와. 1등은 받아와, 2등은 받아와. 근데 1등은 받는 애들도 2등은 받는 애들도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생각을 안 해. 그냥 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기초 기본 문제들, 예제 문제들, 유제 문제들부터 다시 생각하는 풀이를 하잖아. 그럼 29분, 30분도 수월하게 풀려. 희한한 마법이에요. 알죠? 그래서 수학을 접하는 태도를 고쳐주세요. 공식을 먼저 배우려고 하지 말고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통해서 풀다 보면은 공식은 자동으로 외우죠. 지금 애들 공식, 국내 공식, 판별식 이런 거 당연히 외우잖아. 근데 그게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한 사람들은 고3 때도 안 까먹어요. 절대로 안 까먹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이 지금 내가 갑자기 기백을 보더라도 기억을 하는 이유. 몇 년이 지나서 학용논술을 처음 하겠다고 둘이 봤는데 그때 기억을 하는 이유가 뭔데?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처럼 책 덮은채로 수학 1에서 수학 1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나온 공식을 다 읊어보세요 하면은 지금처럼 술술술 나오지는 않겠지. 근데 지금 이제 뭐 다 정리됐으니까 나온다 치지만 근데도 공식을 보면 다 기억이 난단 말이야. 알았어?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수록 안 된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저거 똑똑해서가 아니야. 전에 내 말처럼 나는 멍청했던 사람이에요. 멍청한 수학 말. 자, 아무튼 자꾸 잡소리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누구? 아까 얘기했던 사건 A의 경우의 수인 M과 사건 B의 경우의 수인 M. 여기도 M, 여기도 M. 아까 말했던 이게 자꾸 예를 드는데 1, 2, 3을 가지고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 때 나오는 이 3이라는 경우의 수. 얘가 어떻게 나온 거야? 당연히 3개를 넣을 수, 3개 중 하나 넣을 수 있으니까 3이잖아요. 근데 조합을 배우면 알겠지. 이제 이 3은 사실 뭐야? 3C인 거 알거든요. 그 경우의 수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마치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고 그 안에 1대1 대응이 있듯이 경우의 수 안에는 한 종류로서 누굴 배웁니다? 수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경우의 수의 한 종류로서 누굴 배웁니다? 조합을 배우러 가는 거야. 오늘의 주된 목적은 어디? 순열로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자, 근데 순열은 있잖아. 조합과 비슷한데 일단 아무튼 특정 하나의 독특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쓰는 건데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도대체 누구냐면 자, 보시 순열이 뭘까요? 순열의 정의. 줄세우기. 응? 명령 뽑아서 줄세우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뭐냐면 나중에 진짜 페이크 문제가 들어.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 그냥 뽑아서 줄 세우는 거 맞아.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 서로 다른. 그거 반드시 중요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 중에서 뽑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뽑는 게 아니라 오케이? 다른 것들 중에서 뽑아야 돼. 그러니까 같은 것 중에서 뽑는 거는 순열 아니야. 나중에 그거 나와.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리고 조합도 한번 보면은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습니다. n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r개를 뭐 할 거예요? 뽑을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예요.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순열과 조합이 똑같지. 아까 성현이가 말한 거랑 조금 다르지. 어디가 달라? 아까 성현이는 나열한다라고 했고 나는 지금 그 말을 안 했어. 그거는 뭐냐면 순열과 조합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달라요. 뭐냐면 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교재에서는 순열을 나처럼 정의하잖아.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돼 있어.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고, 오케이? 또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잘 몰라가지고 나는 일부러 정의 자체를 좀 바꿔요. 아무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내가 뽑을 때 순서가 있게 하는 거. 그럼 고시 자네는 자꾸 불러서 미안해. 천천히 그만 같이 세요. 자, 뭐냐면 너 선생님 지 얼마나 됐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대. 그래서 알았지? 자, 나중에 분명히 풀어보면 알겠잖아. 순열 조합 문제는 있잖아. 얘가 순열인지 조합인지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많아. 왜? 정의가 비슷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거. 순열은 뭐다? 순서가 있다. 조합은 뭐다? 순서가 없다. 근데 그것도 맞아. 그게 제일 기초적으로 구분 짓는 방법이야. 근데 하나 더, 순서가 있는데 순열이 아니라 조합처럼 푸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순서가 분명히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6개의 수 중에서 4개를 뽑을 거야. 그리고 그거를 나열해서 뭐 할 거야?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어떤 경우 문제가 순서를 제공해버리는 거야. 반드시 1000의 자리가 제일 크고 제일 큰 숫자 쓰고 100의 자리 두 번째, 10의 자리가 세 번째 쓰세요 라고 순서를 정해버렸어. 그러면 나는 4개의 수를 뽑을 때 순서 생각할 필요 있냐 없냐? 없이 뽑기만 하면 지가 나열해 주잖아. 그래서 내가 뽑는 상황에 그때 순서 있게 뽑을 거다. 그러면 순열이고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을 거라면 조합이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에도 분명히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뭐야? 순열인 것처럼 보이는데 조합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있죠. 뭐야? 뽑아서 나열하는데 내가 뽑을 때 나열하는 것과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것의 개수들이 서로 다른 상황. 그게 예외로 들어가. 걔는 조합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 예시 문제. 좀 이따 뒤에서 문제 풀어보면서 배워봅시다. 그래서 아무튼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틀의 차이는 누구다?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순서가 없는 거고요.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순열은 순서가 있는 거고요. 조합은 뭐예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열과 조합을 가지고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자 3개를 놓고 6개. 자 서로 다른 분필들이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어. 그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으래. 그래가지고 나는 좀 색깔 이쁜 거 빨강 파랑 빨간 초를 뽑는다 치자.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 자 순열은 뽑아 처음에 빨간 거 뽑고 두 번째로 초록색 뽑는 거. 그거랑 처음에 초록색을 뽑고 두 번째로 빨간색을 뽑는 거. 그 두 가지 경우를 다른 경우로 생각하는 게 순열이지. 근데 조합은 결국 그냥 하나 동시에 뽑는 거라서 한 가지 경우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조합을 일단 뽑은 다음에 순열은 그 2개를 순서를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래서 아까 성현이가 말한 것처럼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뭐 하는 경우? 나열하는 경우. 순서 있게 늘어놓는 경우. 그게 바로 뭐입니다? 순열입니다. 즉 그래서 순열은 조합으로서 먼저 뽑은 다음에 연속해서 뭐 하는 거? 나열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곱해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순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열과 조합의 가장 기본 틀이에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공식 만들러 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약속을 하는 거지.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조합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지? 그때 p가 뭐야? 그렇죠. c는 뭐야? 거기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크게 c로 쓰고 얘는 크게 p로 쓰고. p가 뭐 포인트죠? 모르겠다. 난 내가 기억해. 아무튼 NPR이라고 하고 조합은 NCR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얘는 뭐가 되냐면 조합을 계산해봐. 순열하는 방법에서 순열로 계산하는 방법에서 나열하는 방법을 나눠주세요라고 나올 거야. 오늘은 그 공식까지는 딱 설명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 이 NPR이라고 하는 게 뭔데? 자 나는 지금 1부터 2 점점점해서 n까지 총 n개의 수 또는 사람 또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몇 개를 뽑을 거야?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늘어나 보겠다. 그치? 그때 처음에 들어오는 경우에서 몇 개? n개. 그 다음은 몇 개겠어? n-1개. 하나씩 줄어나가지.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다 동시에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곱해야 되지. 그래서 순열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할 겁니다. 그때 중요한 거. 내가 결국 뽑아야 되는 것 자체의 개수가 몇 개야? 알개. 뽑아야 됩니다. 뽑아서 늘어놓는 건 알개거든. 그래서 뭐 하자? 내가 이 곱하는 놈의 개수가 몇 개예요? R개. 그러면 어디까지 곱하게? 얘는 n-r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색으로 썼어? 흰색으로 썼지. 실제 너희들이 순열을 계산할 때 제일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R개라는 것만 보고 6P의 3을 계산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6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세요. 7P의 2를 계산하래. 그러면 7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하세요. 예를 들어서 10P의 4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됐죠? 네. 그래서 답은 아마 5,040 나올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뭐야? 그럼 개수 가지고 따지는데 이걸 그러면은 외울 필요 있나? 응? 없어. 근데 가끔 가다가 학교 시험 문제 빈칸 뚫어놓고 여기다가 네모를 빡 뚫어놨을 때 그때 쓸 줄은 알아야 되죠. 그래서 n-r 플러스 1로 기억을 하라는 건데 여기가 왜 이렇게 되냐면 n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전부 다 곱하고 있어요. 만약에 얘를 1까지 다 곱했다면 몇 개야? n개지. 근데 나는 그 중에서 r개만 곱하고 싶잖아. 그럼 여기 몇 개 남겠어? n-r개가 남겠지. 그럼 1부터 오히려 역으로 커져 나가면서 어디까지? n-r개를 곱한다 치면은 n-r까지만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거인 거야. 라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야. 됐죠? 네. 아무튼 실제 너희들이 계산할 때는 근데 누구?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푸는 거네, 그렇지? 네. 아까 했던 거 6의 3을 계산하라고 할 때 6 곱하기 5 곱하기 4 6부터 3개를 곱하면 되지. 굳이 6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지? 이게 빼서 1 들어야 4까지 곱해야지. 이 아니야. 알겠지? 네. 네. 자, 첫 번째. 그리고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기본 성질들
그리고 약속 몇 가지들만 하고 봅시다. 첫 번째 기본 성질 n p의 제로가 얼마지? 1. 그렇지. 왜요? 야, 두 개가 있어. 야, 뽑지 말아봐. 너 뭐하냐? 안 뽑아.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면 되잖아. 뽑은 후에 개수가 아닌데 애들은 자꾸 안 뽑는데 왜 방법이 하나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안 뽑겠다는 방법 하나 있잖아. 가만히 있습니다라는 방법이 있잖아. 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누구? n, p에 n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해요? 몇 개를 곱해요? n 개를 곱하는 거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n 개를 곱하래. 그럼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뭐가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그걸 우리는 뭐라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쓰기로 약속해요. 오케이? 그 점점점을 좀 귀찮아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점점점도 팩토리얼로 붙이러 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n p의 이건 얼마? 이건 뭐 당연히 n이지.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n 팩토리얼 얘를 다르게 생각을 해주면은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라는 말을. n개 중에 n개면 굳이 뽑는다는 말 빼도 되지. 그래서 뭐야? n개를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라고 나오는 거야. 오, 그럼 나열 드디어 등장했네. 조합은 뭐다? r개를 나열하는 방법을 npr에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됐죠? 뽑은 그 r개를 나열하는 방법만큼 그걸로 나눠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 내용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 위에는 얘 다시 한번 생각해요. 분명히 팩토리얼을 써서 깔끔하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녀석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쭉 곱해 나가고 있어.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근데 내가 팩토리얼이라는 걸 쓰고 싶다 그랬지. 근데 팩토리얼은 어떻게? n부터 어디까지? 1까지 싹 다 곱해야 되는데 얘만 곱한다고 팩토리얼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분모 문제는 뭘 곱해? 그 밑에 것부터 한 번 더 또 곱해주는 거야. 그 어떤 게 분자에 곱해졌으니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버리게 되면은 분자는 뭐야? n 부터 1까지니까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분모는요? n-r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니까 n-r의 팩토리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나왔는데 6p의 3을 그러면은 밑에 것처럼 쓰면은 2개 빼서 3팩 위에는 6팩 그래서 약분 해가지고 5, 4, 3, 2, 1이니까 120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바보 없잖아. 그럼 5, 4, 6, 5, 4 하면 되잖아. 그럼 쟤는 사용하는 게 그냥 6p 3을 계산하는 용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용도 구분을 해줄게요. 얘는 실제 언제 계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계산식입니다. 그냥 6p의 3, 5p의 2, 10p의 3 같은 거 계산할 때, np의 2 같은 거 쓸 때, 그때 쓰는 거야. 그냥. 그럼 밑에 거는 언제 사용됩니다? 너희들이 싫어하는 증명. 오케이? 어떤 걸 증명하라는 문제에서 반드시 쓰일 거고, 좀 이따 뒤에 문제를 풀어봐 갈 거야. 증명하세요. 혹은 빈칸 증명하는 과정이다. 거기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식을 고르세요. 그때 계속 보면 얘 쓰고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무튼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P가 들어가 있어. 그럼 무조건 걔는 어떻게 정리? 얘가 아니라 얘로 정리. 그게 훨씬 심플합니다. 증명이잖아. 알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니 용도가 달라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기본적인 성질 세 가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밑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지. 수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독특한 특수 상황들이 주어지기 시작할 건데 물론 조합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거야. 근데 예전에 너희들이 배우는 지금 이 경우의 수학 하나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통에서의 경우의 수일 때부터 뭐가 공통적이었냐면 수열에서는 상황이 많이 주어지고 조합에서는 상황이 적게 줄여지는 대신 아예 새로운 놈을 두 가지를 더 배웠어. 그게 분할과 이항정리인데 그 중에 너희들은 분할 중에서도 절반의 절반만 해당하는 것만 잠깐만 배우고 끝나. 아무튼
수녀는 상황들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중에 독특한 상황, 특수 상황 하나를 이렇게 푸세요라고 정형화해둔 게 있어요. 그게 뭐지? 이웃하는 경우와 두 번째 누구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 두 개는 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우다시피 푸는데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누구? 조합에서는 상황들이 주어지진 않아. 즉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풀이 방법을 이렇게 푸세요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 대신에 성질들이 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몇 가지를 배우게 될 거야. 조합 넘어가는. 그럼 이제 누구?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푸는지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알았죠? 네. 분열에서는 분명히 뭐가 등장한다고 했지? 특수한 상황들이 주어진다. 그걸 이제 우리는 나중에 조건이라고 하는데 몇몇 조건이 들어간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데 그 조건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야. 자, 이웃하고 싶대. 원래 여기 한 15명쯤 있어야 이제 자 우리 15명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 4명밖에 없어. 야 4명 중에서 이제 4명에서 일렬로 서가지고 뭐 어디 가겠대. 일렬로 서야 돼. 그때 여자들 둘이가 이제 떨어지기 싫다고 해서 이웃하고 싶대. 그럼 뭐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돼? 하나로. 둘이 이제 손잡고 야 우리 일단 줄 설 때 손잡고 같이 가자. 손잡고 막 간 다음에 먼저 나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둘이 야 우리 너가 앞에 할래 내가 앞에 할래 둘이 자리 바꾸고 가는 거야.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웃하는 경우는 반드시 걔네들을 이웃하려고 하는 애들은 뭐 해서 묶어가지고 계산을 해주세요라는 얘기야. 실시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웃하지 않겠대. 둘이 이제 싸웠어. 그러니까 태경이가 이겼대. 그래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럼 뭐하냐? 4명 자리 뭐냐? 4명이 아니라 10명쯤 돼야 되는데 10명쯤 된다 치자. 10명이야. 10명 중에 그 둘이 사이 안 좋대. 그래서 이겨가지고 순이가 삐졌어. 그래서 뭐야? 순이가 애들한테 야 나 쟤랑 안 앉을 거니까 너네는 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둘이 사이사이에 껴들어가면 돼. 오케이? 그래서 뭐야? 이웃하지 않으세요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것들끼리 상관없는 것부터 먼저 뭐 해주고요? 먼저 걔들끼리 나열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녀석들을 껴넣어주세요라고 풀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게 하나가 난이도가 높은 게 하나가 있어. 그거는 좀 이따가 문제를 가지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왜 그게 어렵냐면 문제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너희들한테 헷갈리게 나와요. 학교에서 실제로. 그거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더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해석을 하면 되고 조합에서도 몇몇 상황들이 나와. 몇몇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그 조건은 너희들이 뭐 하면 돼요? 그냥 보고 풀어주면 돼요. 해석을 해주면 돼. 알았죠? 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나도 없이 보였던 거 너무 많고 지금 우리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바로 숙제를 한 사람들은 순열만 문제를 푸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2번, 뭐 유형 1번, 유형 2번 하면서 유형들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순열이니까 순열이겠지, 조합이니까 조합이겠지라고 푸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습관. 문제를 보고 나서 너희를 먼저 해석을 해줘야 돼. 활용 문제에 나서 뭐가 전부 다 딱 한두 문제 빼고는 전부 다 경우에서 문제 나오잖아. 학교 시험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너희들 시험 범위가 이번에 역함수, 유리식 유리함수, 무리식 무리함수,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렇게 나올 텐데 거기에서 경우의 수 문제가 분명히 한 6문제 정도 출제될 거야. 대여섯 문제. 그 중에 한 문제 정도 물어볼까 말까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활용 문제를 줄 거야. 오케이? 그럼 활용 문제를 너희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성현이는 성현? 맞지? 성현 맞지? 너는 이과냐 문과냐? 이과 쪽이야. 다 이과네 그러면? 그럼 이과 쪽에서도 허풍 나오니까 이과에서는 보통 학교 시험이 수능 문제가 어떻게 어렵게 나오냐면 미적분 2에서 30번 문제를 출력합니다. 기하 벡터가 어렵다고 하는데 기백은 30번 문제까지 안 넘어가. 간혹 가다가 나오긴 하는데 주로 미적분 2야. 그래서 미적분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게 30번 문제고 보통 오답률이 요즘은 1, 2%만 맞추도록 나오게 있어. 정답률이 3% 미만이야. 심할 때는 3%가 아니라 1% 간 적도 있었어. 작년 같은 경우에. 이번 수능 말고 이제 작년에 봤던 수능이.
지금 풀어보는 수능이 1%였고 그리고 나서 보통 29번 혹은 21번을 만드는 게 확통에서 하나, 기백에서 하나 나오거든. 확통에서도 통계 쪽이 어렵느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경우의 수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어렵게 좀 만들거나 확률 문제로 넘어가서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좀 많아요. 물론 통계도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리고 문과 애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제일 어려운 30번 문제는 보통 미적분 1에서 나와. 그리고 이제 미적 2랑 함수만 바뀐 뒤로 좀 그렇게 나오는데 또 29번, 21번에는 보통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수투에서 하나, 확통에서 또 하나 나와. 그때도 결국 활용 문제들이 주어지고 그 활용 문제 못 풀어가지고 막 서울대 간이만 연대 간이 고려대 간이가 갈라져. 그래요. 자, 그래서 필수에서 1번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져야 돼. 이런 활용 문제는 뭐 하지 않아도 돼. 해석하면서 풀어주세요. 기계적으로 풀지 말고. 알았지?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기계적으로 푸는 거는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해석을 하죠 항상.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겠대. 그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봐. 그러면 더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들은 일단 제일 작은 거는 2부터 제일 큰 거는 12까지 가잖아.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합이 5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5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합이 얼마? 10이 나올 수가 있겠네. 두 가지 말고는 더 이상 없잖아. 2부터 12까지밖에 안 가니까. 그래서 합이 되는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먼저 찾아줘봐. 어떤 경우 있어? 1, 4, 2, 3. 그리고 문제 잘 봐야 되지? 서로 다른 주사위예요. 순서가 바뀌는 것도 포함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고 나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보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합이 10이 되려면 뭐야? 두 수가 어떻게 돼야 돼? 4와 6이 나와요. 그리고 5와 5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주사위니까 6과 4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4개, 여기서 3개.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더해줘야 되지. 이것도 당연하게 더하지 말고 합이 5가 되는 경우나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하는 겁니다. 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고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그럴 거야. 자, 답은 그래서 얼마? 7이야. 지난번에 내가 이래서 답이 뭐야? 7이야 하고 딱 다음 문제 풀려고 했는데 저기서 갑자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야. 시리가 없어서 바로 며칠 지났는데 저쪽 평에서. 자,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보자. 서로 다른 주사위란 말이 없어. 즉 같은 주사위를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러면 경우에서 어떻게 나오지? 합이 5가 되는 경우에서 1, 4, 2, 3 두 가지가 끝이지. 그리고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요 4, 6, 5, 5 두 가지가 끝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답은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런 거 잘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넘어갈 거냐면 합의 법칙에서는 너무나도 쉬워서 그냥 바로 넘어갈 거고 어디로? 4번 문제 넘어가자. 키우면 돼. 자, 4번 문제 가보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고요.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그런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보래. 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그런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라는데 이거는 1부터 9까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서 두 자리 정수를 만들 거예요. 랑 다른 문제지. 똑같은 1, 1이나 2, 2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냥 두 자리 자연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때 뭐 하자? 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홀수예요. 홀수니까 경우의 수가 1, 3, 5, 7, 9 다섯 개가 있겠네. 그리고 1의 자리는 뭐요? 소수래요. 소수는 누구 있지? 2, 3, 5, 7. 그렇죠. 중3 때는 꼭 1, 2, 3, 1인데 그래도 잘하는 거지. 아무튼 2, 3, 5, 7에서 몇 개?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동시에 선택을 해줘야 하나의 정수가 만들어지니까 그게는 곱해서 답은 몇 개예요? 4자리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누구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전개했을 때 남은 항의 개수 답은 몇 개? 3번. 그렇지. 9개. 자, 전개한다는 거를 너희들이 곱셈 공식을 할 때부터 좀 제대로 배워왔었으면 하는데 전개라고 하는 건 있잖아. 전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곱할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풀어보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뭐냐면 결국 앞에 있는 누군가 앞에 있는 문자 A, B, C 3개 중에서 첫 번째 괄호에 있는 문자 3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고를 거야.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x, y, z라는 문자 3개가 섞여있는 괄호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 고르고 나면은 두 개 곱해서 하나의 항을 만들거든. 그래서 고르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면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는 몇 개? 3개. 뒤에서 나오는 건 몇 개? 3개. 그래서 답은 몇 개? 9개가 나온 거예요. 왜? 동시에 골라서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나를 곱했을 때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뭐 너무나도 쉬운 문제들은 패스. 그리고 누구? 아까 말했던 약수의 개수 나오죠. 여기서 얘들아 공약수의 개수를 찾아보래. 그러면 양의 공약수의 개수면 뭐 해주면 돼?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맞죠?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 뭐 찾으러 가야 돼? 최대 공약수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최대 공약수 찾을 때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쵸? 이거는 중딩 때 거. 이거 하지 말고 그래 멈칫하지 말고 자 뭐냐면 다항식의 연산에서 너희들이 통분 이런 거 한단 말이야. 통분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지. 그래서 정석에서는 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찾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 아까 그 방법도 알려주는데 좀 더 쉽게 한번 다가가 보자 라고 하면서 알려주거든. 얘를 만약에 소인수분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 곱하기 3의 3승이니까 치자. 하나의 수가. 그리고 b라고 한 거는 뭐야? 2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치자. 거기에서 뭐 해주세요? 최대 공약수 찾아봐 라고 할 때 최대인 공통된 약수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왜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약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최대, 제일 많이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져보세요. 그럼 여기에서도 얘보다 적게 가져야 되고 2의 3승보다도 2를 적게 가져야 돼.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거는 이 적은 것만큼. 그리고 5도 1승, 3도 1승 이렇게 찾아주지. 그리고 나서 최소 공배수는 배수니까 더 가져도 상관없어. 7대로 하도 되고 뭐 52 곱해도 돼. 51 곱해도 되는데 그걸 더 이상 곱하는 게 아니지. 왜? 최소인 공배수니까. 그럼 배수가 되려면 오히려 2의 제곱보다 더 많아야 되고 2의 3승보다 더 많아야 돼. 같거나. 그래서 최소인 공배수는 2의 3승, 5의 제곱, 3의 3승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쟤도 뭐 하자? 소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아니 뭐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전에 각각을 소인수분해 하자. 그때 소인수분해를 해도 그럼 결국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럼 뭐야? 소인수분해는 좀 쉬운 방법, 좀 빠른 방법. 너희들 280번은 무슨 생각 들어요? 그렇지. 사람이라면 아니 그래 미안해. 무슨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28 곱하기 10이 먼저 떠오르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4 곱하기 7 곱하기 10을 만든 다음에 2가 몇 개? 3개, 5가 몇 개? 1개, 7이 1개. 얘도 사람이라면 인당 사람이라면 42 곱하기 10으로 보일 거고 42는 6, 7로 보이겠지. 그럼 얘는 뭐야? 6 곱하기 7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2가 몇 개? 2개, 3이 몇 개? 1개, 5가 1개, 7이 1개. 그리고 나서 최대 공약수 찾으러 가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5의 1승, 7의 1승. 됐죠?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자? 약수의 개수를 따지러 가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 몇 개? 3 곱하기 2 곱하기 2. 답은 12개. 그 12개는 또 왜 12개야? 왜 3이고 왜 2고 2야? 결국 여기서 약수의 개수를 또 따지러 가는 거니까 네가 지금 최대 공약수에 몇 개 있냐? 2개 있잖아. 그 2개를 가지고 2를 몇 개 선택할지 고르는 방법이 있어. 2를 2개가 있으니까 안 쓸래, 1개 쓸래, 2개 쓸래 해서 3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1개 있으면은 2개가 되는 거고 1개 있으면은 2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2의 개수를 고르는 방법, 5를 선택하는 개수를 고르는 방법, 7을 고르는 개수를 선택하는 방법들을 동시에 선택해야 하나의 약수가 만들어지지. 네. 그러면 애들이 그래서 나한테 곱한 거야. 근데 애들이 그러고 싶은 거지. 그러면 2만 골라도 약수가 되지 않나요?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 2만 고르겠다는 얘기는 5는 안 고르는 7도 안 고르는 선택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3개를 다 곱해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답은 몇 개? 12개. 네. 그 다음에 수용도. 자, 방금 우리는 어떻게 개수를 해봤어? 얘 고르는 개수에서 3, 2, 2.
됐다 했지? 이런 경우는 그냥 곱하면 돼. 그럼 수용도가 뭐냐면 일단 수용도가 뭐지? 다시 써. 그렇지, 가지. 방금 말한 게 답이에요. 뭐요? 수형도가 가로수 할 때 그 숫자 써가지고 나무 형태의 그림이거든. 그 나무 형태의 그림을 이용해서 경우수를 찾아보세요. 왜? 그게 중요한 거다. 수형도를 쓴다와 앞에 것처럼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구한다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야. 그러면 문제를 보자마자 수형도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돼. 오케이? 그냥 한번 풀어보자. 자, 1, 2, 3, 4를 보면 얘를 1년 하나에 할 거예요. 그때 4자리 정수를 만들어서 1000의 자리를 A1, 100의 자리를 A2, 10의 자리의 숫자를 A3, 1의 자리의 숫자를 A4로 잡아놔라. 오케이? 자, 그렇게 잡아놨는데 AI는 I가 아니래. 즉 A1은 1이 아니래. A2는 2가 아니래. 그 말이야. 1000의 자리 A1은 절대 1이 될 수 없고 A2는 2가 될 수 없고 10의 자리는 3이 될 수 없고 1의 자리는 4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면 돼?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개네? 3개네요 하면 되지. 그치? 왜? 1은 안 되니까 2, 3, 4는 들어가도 되거든. 그러면 A2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몇 개? 3개? 왜? A1이 있어서 2개 또 같이 쓸 거야. 그렇지, 나눠야 되지. 뭐냐면 A2는 2개인지 3개인지 몰라. 앞의 결과에 따라 달라져. 왜 2개 또는 왜 3개를 생각을 하냐면 A1에서 2를 썼다면은 남은 게 1, 3, 4인데 그거는 A2에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3가지로 나오잖아. 근데 A1에 만약에 3을 썼다 치자. 그럼 남은 거는 1, 2, 4라서 1, 2, 4를 써야 되는데 2는 못 쓰니까 1, 4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게 앞의 결과에 따라 뒤에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졌지. 그냥 3 곱하기 3, 3 곱하기 2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앞에 있는 결과에 따라 뒤에 있는 결과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상황의 수용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A1부터 다 달라지지. 그래서 A1에서부터 어떻게 해줘야 돼? 경우의 수를 2가 들어간 경우, 3이 들어간 경우, 4가 들어간 경우로 쪼개주는 거야. 알겠죠? 그냥 수용도를 냅다 쓰는 게 아니라 왜 수용도를 쓰는지를 반드시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A1이 만약에 몇 개? 몇 개가 아니라 2가 왔다 치죠. 그러면은 A2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남아있는 게 지금 1, 3, 4니까 3개 다 들어가도 상관없지. 빠밤 3개를 발라줬어요. 그럼 1, 2를 썼다. 그럼 남은 게 뭐 있어? 3, 4 있지. 3, 4는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반드시 4, 3밖에 없고 2, 3이 들어갔어. 그럼 남은 게 1, 4니까 여기는 뭐야? 4, 1밖에 안 되겠네. 2, 4를 썼다면 남은 게 1, 3이니까 1, 3밖에 안 돼요. 3가지 경우 나왔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A1에다가 3을 썼다 치자. 그럼 남은 게 1, 2, 4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1, 4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1, 3, 3, 1을 썼어. 남은 거는 2, 4.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는 게 4, 2밖에 없죠. 그다음 3, 4를 썼어. 1, 2가 남았네. 1, 2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총 3가지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가 나와서 답은 몇 개? 9개. 1번이 알았죠? 앞의 결과에 따라 뒤에 있는 놈의 경우의 수가 달라질 때 그 앞의 결과에 따라 그 놈부터 수형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누구 잠깐 풀러 갈 거냐면 저기 뒤에 25번으로 가보자. 25번 잠깐 갔다 올게요. 자, 빨주, 노파, 검 3개의 색연필을 이용해서 색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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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연필. 미안해. 색연필, 색연필 맞지? 색연필. 몰라. 아무튼 색연필이 5개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뭐 할 거야? 그림을 칠할 거야. 그때 A, B, C, D의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할 거래. 그때 뭐 하지? 중복해서 써도 돼. 아무거나 써도 돼. 근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걸 칠할 거래요. 그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미 풀 줄 아는 애들은 누구부터 칠할래? A부터 칠하지. 자, 일단 A부터 칠해보자.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아무것도 안 칠한 상황이니까 A는 몇 개? 5개의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누구? B 가볼까? B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가 되겠지. 왜? A에 뭔가 하나 칠했으니까 그거는 피해야 되거든. 그럼 C에다 칠할 수 있는 거는
두 개 칠했으니까 두 개 피해야 되지. 몇 개 남아? 3개 남겠네. 그리고 AC에서 두 개를 칠했으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역시 3가지. 왜? B랑은 똑같은 말든 상관이 없거든. 그리고 나서 누구? DA와 달라야 되는 E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540이 나올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약속. 자, 왜 하필이면 A부터 칠했을까? 많이 인접했으니까요. 그거는 방법론이고. 왜 하필이면 A부터 칠하는데? 왜 많이 인접하는 것부터 칠할 건데? 의문이 들면 한번 시행해보세요. B부터 칠해보자. 5개. 그럼 누구로 갈까? 일로 쭉 갈게. 자, C를 칠할 거야. 방법의 수는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그럼 A에다가 칠할 때 몇 개야? 모르겠어. 여기에 몇 개의 색깔이 쓰였는지 모르거든. 노랑, 빨강 해서 2개를 썼다면 3개가 될 거고, 또 뭐야? 여기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초록색을 칠했다 치자. 그러면 3개를 썼으니까 여기는 2개가 남아있을 거지. 4개 다 다르다면 1개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달라지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걸 그러면 수용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럼 그게 너무 힘들어지고 귀찮아진다. 그래서 많이 인접한 것부터 칠하면 수용도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그 색깔 하나 버리고 시작하면 되거든. 그래서 수용도를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인접한 것부터 칠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하나 더. 누구? 27번 가봐. 이 문제가 이제 애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풀어줘도 비슷한 문제 풀어줘도 또 질문이 나오고 또 질문이 나와요. 자, 칠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A, B, C, D, E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이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하겠대. 그럼 일단 뭐 하자? 제일 많이 인접하는 A부터 칠하면은 그 색깔은 다 인접했으니까 버리고 시작하면 되겠네. 자, 어디로 갈까? B. B 몇 개? 4개. 왜? 이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그럼 C는요? A, B에서 쓴 2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잖아. 그래서 몇 개 남아? 3개가 남겠네. 그럼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몇 개예요? 3개예요. 자, 그 다음 E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개야? 몰라요. 왜? BD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어. 같은 색이라면 그 색깔과 A만 피해서 3개를 쓰면 되는데, BD에다가 다른 색을 칠했다면 얘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돼서 얘는 2개가 나와요. 그러면 누구에서부터 경우의 수가 달라져? D의 결과에 따라 E부터 달라지지. 그래서 D의 결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디부터? D부터는 수형들을 그리는 거야. 알았나요? 그래서 A, B, C, D, E. 자, A를 칠하는 건 5개, B에 4개, C에 3개까지는 똑같은데 D부터는 너희들이 갈라줘야 돼요. 어떻게? 맞은편에 있는 B랑 같은 색깔이냐, B랑 다른 색깔이냐. 그러면 B랑 같은 색깔을 칠한다 치자. 몇 개? 1개. 왜? B에 뭔지 모르겠지만 칠해져 있으니까 그 색깔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B랑도 달라야 돼. 그러면 몇 개 남아? 2개. 왜요? 아, 미안해. 3개네. 3개구나. 아, 2개구나.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랑은 인접했으니까 얘랑 다른 색깔, C랑도 인접했으니까 다른 색깔. 3개 남았는데 내가 지금 B랑 다른 색깔을 칠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제외해줘야 되니까 몇 개 남아? 2개 남았거든. 그럼 2개. 그럼 여기는 뭐요? B랑 D랑 같은 색깔을 칠했으니까 여기다가는 이거 색깔 하나 피하고 얘 색깔 하나 피하니까 몇 개 남아? 3개가 남았죠. 얘는요? 2개가 남았죠. 알았죠? 그래서 언제 왜 수용도를 써야 되는지 그걸 잘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D의 결과에 따라 E가 달라졌어. 그럼 D부터 수용도를 그려나가는 거야. 알았지? 네. 오케이, 처음부터 할 필요는 아까처럼. 됐나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어디로?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13번으로 가자. 자, 시간 줄게요.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네, 왜 안 남았는데. 13번 풀어보세요. 오, 이거 왜 이렇게 넓적하게 나왔냐?
조합 얼마 안 남으니까 조합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혹시 문제 다 못 풀면은 내일까지 풀어줘서 내일 경우에서 순열 조합을 끝낼 건데 내일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예전 확통에 있었던 경우의 수가 누구 있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죠. 아까 말했던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조건이 다 빠졌거든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시간이 남는 날. 어차피 너희들 확통 해야 되니까 4학년 되면. 아 2학년 때 하지 너희들. 톡톡. 2학년 때 확통하지. 그치. 미적분 기백과 그치. 그래서 수원은 수원 혼자 할 거고 2학기 때 수투랑 보통 확통을 같이 하고 그리고 3학년 넘어가면은 미적분하고 기백을 같이 하는 거 알겠지? 그래야 뭐 2학기 때 뭐 대신 버리니 많이 하니까 아니면 배우고 시험은 기백은 2학기 때 보더라도 어차피 애들 안 볼 거 아니까 미리 같이 하겠지. 2학기야? 2학년 2학기? 확통?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2학년 때 한다는 것만 알아? 1학기도 어디? 1학기 뭐 하나? 아닌가? 수원이랑 섞을려나? 언제 할지 전에 언니들이랑 시험 보면 겹쳤어. 전에 학원에 언니들이랑 시험 보면 겹쳐서 언니 지금 2학년들은 미적분도 지금 하고 있어. 아 맞아. 지금 있는 다르구나. 지금 2학년은 미적분 1이랑 합통 같이 하고 있잖아. 2학년 이과 애들. 아마 그치? 아니면 수출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중점 되는 거. 지금 2학기 기말. 미적이 끝나도 수능부터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과 애들 아니네. 미적분 2구나. 아 1학기 때 했겠다. 걔네는 1학기 때 했지. 그치? 걔네들은 미적 1이 1학기 거잖아. 미적 1이 1학기, 미적 2가 2학기니까 1학기 때부터 보통 같이 하거든. 미적 2랑 섞기가 어려워서 미적 2가. 그래서 미적 1이랑 같이 하거든. 그 미적 1이 너희들은 수투니까 그냥 2학기잖아. 그때 보통 섞을 거야. 근데 많이 해보셨으니 쌤들이. 그럴 아무튼 혹시 얘기 나오면 알려줘. 대부분은 지금 2학기 때 하는 거 같던데 2학년 2학기 때 혹시나 또 선생님들이 미쳐가지고 1학기 때 할 수도 있으니. 아 그리고 성윤이 결국 놀라지 마. 알았지? 나는 학교 선생을 별로 안 좋아해. 학교 선생 많이 이렇게 놀라지 마. 내가 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당한 게 이상해. 아무튼 문제 푸세요. 성윤아 풀었어? 얘를 먹자.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 움직여서 꼭지점 F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를 찾으래. 근데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아 그러면은 꼭지점이 지나지 않으란 말은 굳이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처럼 말을 했다는 얘기는 더 돌다가 갈 수도 있나 봐. 즉 최단 경로는 아닌가 봐. 그치? 그래서 어떻게 가버릴 수 있죠? 보통 요렇게 가서 그 다음에는 한번 돌아가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그 다음에는 더 돌아가는 경우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해서 한 번만에 가는 거, 두 번만에 가는 거, 세 번만에 가는 거 이렇게 나눠. 그치? 근데 그것도 괜찮은 풀이 방법이기는 해. 근데 이제 좀 더 쉽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 결국 A에서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B, C, D, E. 근데 B자리 하나만 계산해주면 C일 때도 똑같고 D일 때도 똑같고 E일 때도 똑같아서 마지막에 곱하기 뭐만 하면 돼? 4개만 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처음에 어디로? B로 먼저 갑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에서 B를 향해 갔어.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로 갈 수 있지? EC. E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는 거 하면 다시 C로 가거나 E로 갈 수 있는 거 하면 또 어디로 갈 수 있어? F로 가서 끝나버릴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 누구? C를 향해 갖다 치자. A, B, C 순서로 갔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어? 역시 F로 바로 가서 끝내버릴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겠지. 그죠? 1을 향해 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몇 가지? 1을 향해 갔다고 하더라도 A, B, 1을 갔다고 하더라도 D로 갈 거냐 F로 갈 거냐.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 D예요 이거. P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 그럼 A, B, C, D 순서로 갖다 치자. 그러면 역시 갈 수 있는 데가 2로 한 번 더 갈 수 있고 또 F로 가서 끝낼 수도 있어.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 하나 더 A, B, E, D 순서로 갖다 치자. A, B, E, D. 그럼 어디로? C로 갈 수도 있고 F로 갈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누구? A, C, D, E를 거쳐 갔던 애들은 이제 중층에 있는 애들 다 갔어. 이제 더 이상 돌 곳이 없어. 그럼 이제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F로 끝나야 돼.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A에서부터 시작해서 F로 끝나는 방법의 수가 여기서만 몇 개 만들어졌어? 7개 만들어졌죠. 그런 게 4개니까 몇 개예요? 28개가 나와. 뭐야 이거? 28개가 나와. 알았죠? 그런 거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2번 만에 가는 거, 3번 만에 가는 거, 4번 만에 가는 거 찾는 거 좋아. 근데 그때는 너희들이 뭔가 일정한 규칙들이 있는데 회전시키면 다 일정하다는 규칙이 있는데 그걸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B일 때 하나만 잘해서 C일 때는 똑같고 D로 갔을 때도 똑같고 A에서 E로 갔을 때도 똑같아. 그래서 복합에 하러 갈 거야. 알겠죠? 네. 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 아야 어디로 갑시다? 다음 장. 아, 진짜 필수적으로 요게 진짜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애들이 자꾸 또 역시 질문이 나와요. 풀어줘도 또 질문이고 풀어줘도 또 질문이야. 뭐냐면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 근데 이제 배운 애들은 또는 전에 선행을 했던 애들은 알 거야. 당연히 그렇게 풀어. 당연히 그렇게 푸는데 뭐 왜인지는 알고 풀자 이거지. 자,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어요. 50원짜리 3개가 있고 10원짜리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방법의 수를 따지면 있잖아. 방법의 수는 뭐냐면 나한테 5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00원짜리가 하나 있을 때 그때 1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거스름 돈 없이 그냥 딱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따지려고 했을 때 500원짜리 2개를 내는 방법과 1000원짜리 하나를 내는 방법을 같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것과 500원짜리 2개 내는 건 엄연히 다른 방법이거든. 그럼 방법의 수는 뭐야? 그냥 뭐 하면 된다? 내가 이 한 개를 가지고 아까 약수랑 비슷해. 한 개를 가지고 낸다 안 낸다를 따질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지. 네. 그리고 50원짜리 통장에 3개가 있어. 그런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네. 4가지가 나오는 거고 10원짜리 몇 가지? 3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거 곱하면 답이에요. 알았죠? 네. 자, 이거 지워도 돼 이제? 제가 좀 지울게. 안 지우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저거 문제 설명이 길어져서. 자, 내가 저거 말고 예시 문제를 좀 이런 데 가자. 100원짜리 몇 개? 1개. 50원짜리 몇 개? 3개. 10원짜리 몇 개? 2개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 한 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고 2개가 있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얘는 낸다 안 낸다. 3개가 있으면은 안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총 4가지 방법. 아까 약속했어요. 비슷하지. 그리고 얘도 결국 3가지가 나와서 곱해주면 얼마? 3, 8은 24개. 됐죠? 네. 자, 근데 금액의 수는 있잖아. 뭐냐면 아까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하나 있다 했을 때 결국 낸 금액은 1000원짜리로 같은 경우라서 같은 금액이라서 구분이 안 돼라고 하는 게 금액이야. 그럼 그 금액의 경우에는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냐면 얘들아 100원짜리가 하나고 50원짜리가 2개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다시 좀 쉬운 거 볼까? 100원짜리 하나 있고 50원짜리 2개가 있죠. 자, 얘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따져봐. 그러면 0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까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냐면 5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10원짜리가 2개밖에 없어. 이걸로 치면 금액 진짜 저렴하네. 요거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생각해봐. 0원에서 10원짜리 먼저 내가지고 10원
이 친구 너희들 10원짜리 과자 먹어봤냐? 안 먹었으면 말을 하지 말고. 자, 아무튼 0원, 10원, 20원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어디로 가? 30원 가냐? 아니요. 못 가지. 40원 가냐? 못 가잖아. 50원으로 바로 총 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60원, 70원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50원짜리의 역할은 분명히 0원에서 50원으로 50원에서 만약에 한 개가 더 있었다 치면은 바로 어디로 갔을까? 100원으로 바로 갔겠지. 그치? 50원짜리만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10원짜리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다루는 역할을 하는 거고, 노란색 큰 금액은 분명히 크게 움직이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저거 한번 생각해봐. 얘는 100원짜리 가지고 얘를 만들었냐? 50원짜리 못 만들어? 아니지. 크게 100원짜리가 크게 100원 단위를 담당합니다가 아니잖아. 왜? 50원짜리만 있어도 50원짜리가 몇 개 있어도 4개 있어도 금액은 똑같을 거거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금액이 중복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뭐요? 밑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낮은 단위의 돈을 가지고 윗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중복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금액이 중복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밑에 있는 돈으로 환산을 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풀어? 아까처럼 50원짜리가 4개 있습니다. 그럼 이 4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5개니까 지금 5개 나와 있잖아. 알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밑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10원짜리 2개로 50원짜리 만들 수 없지? 없으면 환산할 수 없으니까 금액의 수와 방법의 수가 똑같이 풀리는 거야. 3 곱하기 3, 9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 해보자? 방금 이거 금액의 수를 한번 들어가 보자.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 자, 그럼 여기서 분명히 금액이 밑에 걸 가지고 위에 거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만들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환산은 어디? 그 만들 수 있는 구간만 환산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처럼 보여? 50원짜리가 몇 개? 5개. 10원짜리 몇 개? 2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마지막 계산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5개는 6가지 방법이 있고 2개는 3가지 방법이 있으니 곱해주면 몇 개? 18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문제마다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약속이 뭐냐면 0원을 지원하는 것은 제외하라 그랬으니 1을 빼서 답을 구해줄 거야. 그래서 얘는 몇 가지? 23가지, 얘는 몇 가지? 17가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잘 기억해서 금액이 중복된다라고 설명을 할 거야. 보통 문제집에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그 금액이 중복된다는 말이 뭐냐면 아랫 단위의 돈을 가지고 윗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을 때 중복된다 그러고, 그럼 그 중복되는 구간은 윗 단위의 돈을 아랫 단위로 환산해서 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냥 영문도 모르지 막 환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뭐 하고 있냐면 아무렇게나 막 환산을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금액이 반드시 중복될 때만 환산하는 거예요. 알았어? 네. 잘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죠? 필수에서 6번. 그러니까 전에 하고 원장님이 애들한테 설명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있어. 와, 기가 막히더라. 이 방정식과 부동식을 풀 때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 근데 그 말이 맞다. 야, x, y, z 봐봐. x의 개수를 먼저 따져주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x가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 10이냐에 따라서 y 개수 달라지지. 그치? x가 1이면 분명히 여기에 y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한 6가지, 7가지, 8가지 몇 개 있을 거야. 근데 x가 19면 y는 뭐 한 가지 또는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경우의 수가 확 달라지잖아. 그럼 이건 수영도 문제인 것까지는 알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근데 야, x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식으로 수영도를 그릴래? z부터 수영도를 그릴래? 그리고 나서 그 원장님이 그러시고 사람이랑 하면 이거 z부터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러시더라고. 왜? x부터 쪼개면 수영도가 몇 가지로 갈라져? 1부터 자연수니까 19까지. 물론 19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1부터 19까지 19가지의 방법이 나오잖아. 또는 20가지, 20가지 방법이 나오잖아. 그 20개의 수영들을 다 그릴 거야? 미쳤지. 그래서 이건 뭐야? 당연히 z부터. 왜? z부터 1 넣고 z부터 2 넣고 3 넣고 하다 보면 어디까지? 6까지밖에 안 나서 수영도가 몇 개 그려져? 6개밖에 안 그려지거든. 그렇죠? 인간 사람이라면 차수가 높거나 개수가 큰 것부터 해야 되지 않냐? 이러시더라고.
네, 거기에서 감명을 받았네 진짜. 아무튼 그래서 Z가 1인 경우, Z가 2인 경우, Z가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까지 가보자. 자, 그럼 Z에다가 1을 넣었어. 그러면 3Z 혼자 얼마 만들고 있냐? 3 만들고 있지? 그럼 옆에서 얼마 만들어줘야 돼? 17. 그럼 17을 만들어야 돼. 그럼 Y에다가는 1부터 들어가면 알아서 하나씩 나오겠지, X는? 그럼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8까지 갈 수 있겠네. 17을 만들어야 되니까 쟤 혼자 16까지 만들면 되잖아. 그럼 두 번째, Z가 2면은 Y는 1부터 시작해서 역시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디? Z가 2면은 얘 혼자 6을 만들고 있으니까 왼쪽에서 14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Y는 어디까지? 6까지. 왜? X로 자연수라고 이제 바로 신경을 쓸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Z가 3이면 1부터 지금 9를 만들었으니 여기서 11. 그래서 5까지 갈 수 있겠네. 그 다음 Z가 4면 3, 4, 12니까 왼쪽에서 8. 그러면 1부터 4까지가 아니라 1부터 3까지만 가야 되겠네. 4가 되면 X가 0되니까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Z가 5면 15잖아. 그럼 왼쪽에서 5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럼 만약에 6이면 6, 3은 18. 얘 혼자 18을 만들었어. 그럼 왼쪽에서 자연수 1 넣으면 3 나오는데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 8개, 6개, 5개, 3개, 2개 다 더하면 답이 이렇게. 그래서 답은 24이 나올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수가 높거나 차수가 갖고 나온다. 차수가 높거나 개수가 큰 놈들 먼저 바꿔주는 거야. 알았지? 언제? 방정식에서는. 부등식에서는요. 19번 같은 부등식에서는요. 똑같아. y부터 바꿔가는 건데 얘는 6과 같은 게 아니라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좀 여러 가지 경우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는 할 거야. 아무튼 y부터. 그럼 요거 여기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거는 단위수가 큰 것부터. 알았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로? 필수제 7번. 이거 필수제 1번, 7번 이름이 잘못됐죠? 이거는 유형 6번 이름이죠? 그래서 유형 7번, 필수제 7번의 이름은 그냥 경로의 수라고 써놓으면 될 것 같아. 경로의 수. 최단 경로는 아니고 그냥 경로의 수. 자, 한번 봅시다. 4개의 도시 A, B, C 사이에 도로가 오른쪽 그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A에서 출발해서 C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그때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A에서부터 스타트. 그럼 어떻게 돼요? 갔다가 다시 백하는 거 안 되지. 지난 지점은 다시 지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A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C로 끝날 거예요. 스타트면은 엔드가 아니라 피니시입니다. 여기로 끝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때. 그럼 이제 위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경우니까 두 개를 각각 구해서 뭐 더하기 등을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위로 갈 때는 A에서 B를 가는 4가지 경로와 B에서 C를 가는 2가지 경로를 동시에 선택해줘야 하나의 C를 향해 가는 경로가 만들어지지. 네. 그때 곱하기 더하기 이런 거 잘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답은? 8 더하기 11이 얼마예요? 내 나이가 나오는 거죠.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자, 요 문제 한번 들어봐. 너희들 한국 그리기 알지? A에서부터 그리기 시작을 할 거야. 이거 한국 그리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한국 그리기는 몰라? 한국 그리기? 안 해봤어? 초등학교 안 나왔어? 초등학교 때 보통 마방진이랑 한국 그리기를 하는데 뭐 학교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나? 아무튼 한국 그리기가 뭐냐면 한 번에. 아씨 모르겠어. 이런 거잖아. 한 번에 그리려고 하는 거. 그치? 그때 여기서 한국 그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바바바바바바바 그렸다 치자. 그러면 선은 한 번만 그려야 되는데 점은 여러 번 지나도 돼요. 알았죠? 수인이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설명한 거야. 방법 설명해봐. 어떻게 될까요? 땡!
땡. 누가 봐도 요렇게 그렸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요렇게 그렸다가 여기서 끝날 때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것만 누르겠니? 참고로 이게 옛날 정석이 연습 문제였어요. 어? 네. 아니 그렇게 적지 않아요. 1260. 어? 맞나? 12 곱하기 32 아닌데? 이 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자, 뭐냐면 일단 A에서부터 그리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A에서 B를 향해 가는 경로는 오직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든 A 쪽에 있는 이 꽃잎 모양 3개는 알아서 먼저 그려놓고 가야 되겠지, 무조건. 그럼 여기에서 나열할 수 있는 방법. 3개의 꽃잎 중에 어떤 것부터 그릴까를 나열하는 방법 3세까지가 있겠지. 3개를 나열할 거야. 이거 수능 배웠으니까 설명한 거야. 그리고 나서 넘어왔다. B쪽에서 꽃잎 2개 나열하는 방법 2패까지. 그거 12개야. 그런 뒤에는 서른들은 아씨 이게 내 나이네. 이 서른들은 뭐야? 서른들은 뭐야? 서른들은 뭐냐면 그렇지 반향. 이쪽으로 돌 거냐 이쪽으로 돌 거냐를 보는 거야. 그래서 2의 5승. 왜? 꽃잎 하나하나마다 2가지 방향이 있거든. 그래서 35개가 32개가 됐나요?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예전 정석 연습 문제가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정석 많이 안 써서 내가 안 써서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지 수능까지. 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막 지나간 도시 안 지난 거랑 경로 다시 안 지난 거랑 이런 건 좀 구분 좀 잘 해야 될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에서도 어떤 거를 만들어서 모든 도시를 한 번씩 다 거쳐서 지나가세요라는 문제를 만나. 어떤 거? A에서 B를 향해 갈 건데 한 번 지나간 교차로는 교차점은 여러 번 지날 수 있다. 그때 모든 도로를 한 번만 통과해서 지나가는 방법의 수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 알았죠? 내일 테스트 문제. 지워야지. 아닌가? 다음 주인가? 아무튼.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죠?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 풀러 갈 겁니다. 필수 예제 2번. 근데 시간이 끝나가. 풀 수 있는 만큼만 풀고 마무리할게. 알죠? 어차피 오늘 나온 숙제 막 내일까지 풀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오늘 한 개념들 내일까지 연결해서 그러나서 내일까지 문제 풀고 마무리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NP4는 20NP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 그럼 수열은 있잖아. UP4랑 같아지려면 반드시 뭐 UP4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근데 지금 앞에 이상은 20이 곱해지고 뒤에 있는 게 달라진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니겠네. 그럼 뭐예요? 얘는 n부터 4개를 곱해봐. 그리고 나서 우변에는 20에다가 n 곱하기 n-1을 해봐. 이걸 풀 필요해요. 그럼 뭐야? n-1는 양변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해버리고 나면은 얘가 20이 되고 그럼 뭐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넘겨서. 아니죠. 전개 후 2차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어. 그렇지, 5, 4. 얘가 이웃한 자연수의 곱이야. 네. 알았지? 그래서 얘는 뭐? 5 곱하기 4라서 큰 거 가져가면 돼. 그래서 n은 7. 알았죠? 네. 실제로 전개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 근데 무조건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밑에 것들은 너희들이 다 풀 수 있을 건데 거기서 하나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몇 번? 31. n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안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을 거래. 이제부터 흐름문제 시작되잖아. 이게 순열이다, 조합이다를 너희들이 부분을 지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순열 조합 끝나고 나면 내가 문제를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자, n명에서 뭐야? 3명을 뽑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그 3명을 뽑는 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도 막 반정선거, 부반정선거 이런 거 하잖아. 그때 뭐 요새는 팀 짜가지고 막 하는 애들도 많더만. 반장, 부반장 애들 다 팀 짜가지고 한 방에 뽑히고 막 이런 거 많던데 그거 말고 초딩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득표 수 가지고 반장 뽑고 부반장 뽑잖아. 그냥 그거야. 이거는 뭐요?
처음 뽑힌 놈은 반장이고 두 번째 뽑힌 놈은 부반장이라고 해보자. 그럼 뽑히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그래서 얘는 뭐예요? 순열 NP의 3이에요. 그렇게 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자연수를 3개를 곱하는 거지. 그럼 우변은 뭐예요? 990을 11 곱하기 10 곱하기 9로만 적어주면 끝나지. 그러면은 n은 11. 됐죠? 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조합으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 있겠어? n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에서 대표 3명을 그렇지 선출하는 수를 고르세요. 그럼 대표 3명은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는 좋아. 지금은 순열. 이걸 너희들이 같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관련된 예시 문제를 여러 개를 원래 오늘 하려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잡소리를 좀 했더니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 유닛 필수예제 11번까지는 가보자. 얘는 뭐요?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그때 1학년끼리는 이렇다래. 1학년들이 이제 쫄았어. 2, 3학년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지네들끼리 우리끼리 하자 하면서 막 짹짹짹거리고 있어. 뭐야? 1학년들끼리는 이렇다라니까 1학년들 3명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2학년 4명을 다 배열한 거야. 몇 명처럼 보이냐? 묶었더니 5명처럼 보이지. 그래서 5명을 먼저 나열을 해주는 거야. 이 5명을. 그리고 나서 그 1학년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이제 야 내가 처음에 갈게 네가 두 번째 가 이런 거 배열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 720이 나와요. 알았죠? 이런 계산이 좀 빨라지는 게 몇 개 있는데 너희들이 2에 6승 얼마인지 알지? 64. 2에 10승 얼마인지 알지? 10 그렇지 24. 이게 보통 이것 때문에 얘를 먼저 외우잖아 애들이. 그치? 그리고 물론 지금은 더 외우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얘를 외우듯이 얘도 대표적인 몇 개는 너희들 좀 외워주면 되게 편해요. 그 중에 하나가 500이야. 진짜 잘 나와. 계산하면 얼마? 120이거든. 그것 좀 알아두면 편해. 그런 게 몇 개가 있어. 순열 중앙보다. 알죠? 아무튼. 그리고요. 내가 가끔씩 이런 암산이 조금 빠를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한 때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재작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학원에서 확통 특강만 4개를 깐 적이 있는데 그 특강 4개를 다 내가 다 했거든. 그때 계산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거의 뭐 반쯤 기계가 돼버려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빠른 거지. 그냥 내가 독특한 게 아니니까 계산하는 거 보고 우와 저거 신기하다 저거 배워가야지 하지 마. 네. 그 계산 과정을 만들어가기 전까지를 배워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웃하는 거는 됐어. 그럼 이제 뭐해? 이웃하지 않는 거 해봐요. 35. 자 어느 상납 동호회에서 남자 4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을 등반할 건데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겠대. 이건 문제 내놓으면 애들이 뭘 한 줄 아냐?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남자가 같이 가고 싶은가 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상납 동호회에서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긴 실제로 한다. 왜 그러게? 그냥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자애들은 아무래도 막 남녀 비하 발언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용량이 적잖아. 사람을 잡았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거든.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사이사이 넘어오는 거다. 뭐 일단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뭐 무슨 문제가 기질인 줄 알아? 무슨 여자 남자 뜨기 되면 남자가 하고 싶다 봐. 이러는데 아무튼 어느 상황 동호회가 있어요. 거기서 남자 4명, 여자 4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을 등반할 건데 그래서 여자끼리 이웃하지 마세요. 그럼 뭐부터? 남자부터 먼저 일렬로 나열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여자들은 사이사이 아까 포함해서 사이사이에 껴넣어주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남자들 먼저 나열할 거니까 400. 그리고 나서 여자애들을 사이사이에 껴넣어야 되는데 총 자리가 몇 개 있어? 빈자리 5자리가 있지. 그 5개의 자리에서 몇 자리를 뽑아주면 돼? 3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거기다 여자 들어가셈 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P. P가 들어가야 돼. 왜? 물론 C가 틀린 것은 아니야. 조합까지 배우고 나면 애들이 P로 한 번에 생각하는 게 어려워서 C를 쓰고 팩토리얼 못 하더라고. 그것도 괜찮아. 안정된 풀이 방법이니까 상관없어요. 아무튼 OP상 지금 왜? 5개의 자리에서 뽑는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 뽑힌 자리에 태경이 집어넣고 두 번째 뽑힌 자리에 수인이 집어넣고 세 번째 뽑힌 자리에 수인이가 뒤로 가는 거야.
알았지? 여자가 아닌데. 그래서 순서 있게 뽑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24에다가 5p3이니까 5, 4, 3을 곱해주면은 60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면 1440이 나올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 나옵니다. 알았지? 네. 네. 그러면 오늘 풀려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37번에 별표 치고요. 내일 37번부터 풀이 시작할게요. 알았죠? 네.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요.